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꺼내든 카드들을 보면 진짜 문제는 환율이 아닙니다. 대부분 뉴스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섰다고 말하지만 이번 대응은 환율 안정화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 진짜 목표입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총력전에 나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11월 21일 정부가 9개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표면적 이유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결제용 달러 환전 시간대를 분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몰리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켜 환율 급등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일에는 더 강력한 카드가 등장했어요. 기획재정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조정이에요. 환율이 일정 수준, 시장에서는 1,48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 해외 자산 일부를 원화로 전환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연장이나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요. 이 모든 조치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어요.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을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섰을까요? 원화 약세의 급격한 충격파는 일본발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이미 취약했기 때문에 이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20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달러 엔환율이 157엔을 돌파했어요. 엔화가 약해질수록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그 여파가 원화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 통화로 번지는 구조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은 이건 단순히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과 주식 시장까지 전방위로 흔들리는 복합 충격 상황이에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3조 6천억 원 넘게 국채 선물을 팔아치웠고 그 여파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새 3.09%에서 3.27%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예요. 환율, 금리, 주식이 동시에 흔들리면 개별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현재 엔저 흐름이 언젠가 엔고로 급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기 시작했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일본의 기습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아시나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린 다음 미국이나 신흥국 같은 고금리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엔화가 급등하면 이 구조가 한순간에 깨지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4년 7월 일본은행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전 세계 신흥국 통화가 동시에 폭락하고 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빌렸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려는 청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금 이탈, 채권 금리 급등, 환율 급등이라는 삼중고를 동시에 맞을 수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은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원화로 바꿔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에요. 자,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핵심은 다변화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기본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첫째, 외환 리스크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해외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금리 상승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면 손실 위험을 점검해봐야 해요.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상승에 민감하니까요. 셋째, 현금 비중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의 가치가 더욱 커져요. 갑작스러운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세요. 넷째,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 일정 비중 유지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서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의 이번 대응을 솔직히 평가해보면요, 방향성은 맞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이 구조적 요인에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 일본의 경기 부양책,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기관들이 내년 환율 상단을 1,540원까지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압력,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상승, 가계 체감 물가 상승 등의 2차 파급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환율 급등은 전 경제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책 당국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고, 금리를 낮추자니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결국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이후 연쇄 충격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정부 대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상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개인 자산의 손실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변화,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경제 뉴스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실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